오피니언란에 실린 학우들의 거침없는 의견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부대의 신문 학우들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먼저 사설입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통해서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부대 신문 학보사의 시선 살펴볼게요. 이번 선거가 유독 시선을 끄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여겼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모범적이기는커녕 한심하다 못해 선거 이후 미국의 존망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희대의 해프닝의 주연은 단연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다. 전 세계인의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 핵심 참모들이 보란 듯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도 완치 판정도 받지 않은 채 선거 유세를 진행하는 것도, 투표 이전 선거 불복을 암시하고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 선언과 불복 소송 진행하는 것도 설마 했지만 과연 트럼프다운 행동을 서슴없이 전개하고 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 못지않게 실망스러운 것은 상대편인 바이든과 민주당의 태도다. 지난 4년간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흐트려 놓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통렬한 비판도 없었고, 최강 대국이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 탓에 잃어버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도 없었으며, 미국 내 격화된 인종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었다. 오로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난과 조롱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신랄하게 미국 정치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사설은 이어서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는데요. 뼈아픈 지적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노론과 소론,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보수와 진보, 끊임없는 진영 정치의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다양하고 대립적인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어떤 견해를 가진 정치인들에게 집행 권력을 쥐어줄지 국민에게 묻는 절차다. 그 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 치러진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아쉽더라도 패자는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승자는 패자의 견해를 어떻게 포용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 이후 분열로 가지 않고 사회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미국 대선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권자의 갈등을 이용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뼈아픈 역사적 사례가 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 정치에도 대립과 갈등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난관 속에서 화합하는 정치를 기대해 본다. 네, 계속해서 칼럼 살펴볼게요. 네, 변성은 기자의 칼럼인데 제목은 사람, 대학원생을 포함한다입니다. 앞서 일면에 실린 연구실 화재 사고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연구실 안전사고 이후 피해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실 사고의 가장 많은 피해자인 대학원생들은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보험 가입이 돼 있긴 하나 보험금 한도는 고작 5천만 원이다. 이는 전신 화상에 이르는 큰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전국 대학원생 노조는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학생 연구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또한 그들은 대학원생은 노동자라는 말을 외치고 있다. 우리도 대학원생이 노동자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원생의 열악한 현실, 변성은 기자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누군가는 대학원생이 노동자라는 말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거면 공부는 하루에 8시간만 할 거냐라는 비아냥 섞인 말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학원생이라고 무조건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새벽까지 연구실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대학원생이니까 교수님의 부탁을 군말 없이 들어야 하고
대학원생이니까 부족한 인건비에 만족하며 연구에 열중해야 하나? 국가는 당연히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연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학원생들의 노력을 마치 다르면 버리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치부해버린다면 과연 누가 대학원에 진학하려 하겠는가? 그들을 위한 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연구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 네, 이제 안동대 신문 학우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학과 이예빈 학우가 말하는 왜 위안부 기록물은 세계 기록유산이 될 수 없나 읽어볼게요. 2016년에 우리나라와 중국, 타이완 등 9개 나라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2017년에 이 신청은 보류라는 결정이 났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자세히 알려주는 피해자의 증언 기록을 비롯해 위안부 운영 사실을 증명할 사료와 위안부 피해자 조사 자료, 피해자 치료 기록, 피해자 지원 운동 자료 등 2,744건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기록물은 피해자들이 용기 내 나서서 말하고 이를 토대로 진상규명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현재 이 사안은 유네스코가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양측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데서 멈춰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규칙에도 없는 대화를 권고받고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아무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일본 정부, 가해자들의 반성만을 바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망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상처 입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로 많은 이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짓밟혔다. 사과하지 않고 덮으려 하는 일본의 죄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드러나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들이 하루빨리 속죄하기를 바란다. 답보 상태에 있는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이예빈 학우의 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영어 교육과 정재영 학우가 쓴 생각이 결핍된 사회라는 글 읽어볼게요.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그의 제자 자로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며 떠드는 모습을 보이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라고 그에게 말해준다.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자면 공자는 무지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공자를 4대 성인으로 칭하며 그의 가르침을 칭송하지만 이를 실천하지는 않고 자로와 같은 실수를 매일같이 범하고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글을 읽으면서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오직 자기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 찾아보고 다른 의견들은 철저히 배제한다. 그 결과 한쪽에 치우쳐진 사람들은 그들만의 단체를 형성하고 그들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적폐, 프락치 등으로 몰아가며 폐쇄적인 사고관을 스스로 형성한다. 이들이 모이고 모여 더 큰 단체로 발전해 나가면 결국 다른 의견은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고 사고의 발전이 정지된 채 사회는 침체된다. 우리는 대학생이다. 그저 기계처럼 정보를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자신의 무지가 누군가에게 들킨다면 이를 부끄럽게 여겨 아는 채 우기기보다 무지를 인정하고 학업을 통해 메워야 할 것이다. 네, 이번에는 홍수연 학우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그들의 울음소리는 무언의 외침일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동물원에 가서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구경한다. 동물들은 넓은 평야가 아닌 작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며 동물원의 재정이 부족해지면 그들의 식성과 맞지 않는 먹이를 먹게 되기도 한다.
무리한 관람객은 동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돌멩이를 던지거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이로 준다. 자는 동물들의 일어나라며 소리를 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지만 동물원 측에 큰 제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흥미와 무관심이 동물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서식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동물원 안 동물들의 삶을 놓고 여러 의견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이제 동물원은 어떻게 돼야 할까? 우선은 동물원 내의 환경과 조건들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동물원도 있지만 동물들을 위해 더욱 발전된 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의 동물들은 일정 기간까지 동물원에서 생활하다가 동물원 측에서 자연으로 방사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자연을 동물원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부대신문과 안동대신문에서 학우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피니언 리더였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